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개표가 막 시작됐습니다. 아직 개표 초반이라 방금 전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상파 3사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최소 107석에서 최대 13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첫 소식 김철중 기자입니다. 지상파 3사가 진행한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을 더하면 최소 155석에서 최대 178석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07석에서 130석, 정의당은 7석 미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이 3석 미만, 민생당은 사실상 의석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 123석에 비해 최소 30석 이상 늘어나는 반면 통합당은 20대 총선보다 최대 15석 줄어듭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었던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입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180석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내 격전지에서 대부분 승리하며 과반 의석 확보에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국난 극복을 위한 집권 여당 역할론에 표심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선거 막판 막말 논란의 접전 지역을 내주고 보수 텃밭인 강원과 영남을 지키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호남 의석 대부분을 민주당에 뺏긴 민생당과 심상정 대표만 유일하게 지역구를 사수할 것으로 나온 정의당은 이전보다 존재감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출구조사인 만큼 실제 개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최대 승부처로 꼽았던 이 수도권은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통합당 차기 대권 주자들의 당선 전망 역시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출구조사에서도 수도권에 경합 지역이 몰려 있어 섣부른 예측은 금물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121석이 걸린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졌습니다. 출구조사 전 민주당과 통합당이 자체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89석에서 94석, 통합당은 40석가량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결과는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합당이 한강벨트에 포진시킨 차기 대권 주자들은 민주당에 뒤지거나 경합 중입니다. 종로에선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황교안 통합당 후보에게 8%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고 동작을에서는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나경원 통합당 후보를 앞섰습니다. 광진을에서는 고민정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통합당 후보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현역 의원 간의 대결인 경기 안양 동안을에서는 이재정 민주당 후보가 신재철 통합당 후보와 접전 중이고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였던 경기 고양갑에서는 이용우 민주당 후보와 김연아 통합당 후보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분당 가불에서도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이 출구조사 결과 경합 중입니다. 막말 논란 등의 이슈가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치면서 통합당이 내건 정권 견제론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경합 지역이 많고 지난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높아진 만큼 양당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이 됐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이 거대 정당들의 위성 정당이 여론조사 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47석이 할당된 비례대표 출구조사 결과를 놓고도 각 당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방송국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시민당은 16석에서 2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16순위인 전용기 후보부터 20순위인 정지용 후보까지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래한국당도 16석에서 20석까지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럴 경우 20번째 순위인 노영호 후보까지 당선이 가능합니다.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로 최대 3석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정당 득표율 3% 이상, 지역구 5석 이상 당선자를 낸 정당에 한해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시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하면 20석에서 29석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앙선관위는 내일 지역구 개표가 끝나는 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반영치를 산출해 최종 당선인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내일 오후쯤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이 광주와 대구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은 접전지가 8곳이나 됩니다. 계속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선거구 8곳을 모두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지난 총선에선 국민의당 돌풍에 밀려 단 한 곳도 얻지 못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버틴 곳도 민주당 바람을 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조우섭 후보와 현역 의원인 무소속 김경진 후보가 맞붙은 광주 북구는 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퀴즈로 불리우는 민주당 양향자 후보와 7선에 도전하는 민생당 천정배 후보가 리턴 매치를 벌인 광주 서구을은 양 후보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의 경우 총 선거구 12곳 중 대구 수성을을 제외한 11곳에서 통합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격전지로 꼽혔던 대구 수성갑의 경우 주호영 통합당 후보가 김부겸 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대구 수성을에선 통합당 이인선 후보와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접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18곳의 선거구가 있는 부산은 통합당 우세 속에 접전지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10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통합당 이현주 후보가 맞붙은 부산 남을을 비롯해 8곳은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유권자들의 민주주의 의식은 높았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총선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됐는데요. 이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유승진 기자, 이 개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서초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는 조금 전 오후 6시 반쯤에 첫 투표함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선거 사무원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낀 채 바쁘게 투표 용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투표 마감을 1시간 앞둔 5시를 기준으로 총선 투표율은 62.6%를 기록해 2004년 총선 최종 투표율을 넘어섰습니다.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총선 가운데 최고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30분 정도 투표가 추가로 진행됐습니다. 일반인 투표가 끝난 뒤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들이 별도로 투표를 했는데요. 투표율은 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 마감을 앞두고 투표율 증가폭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 5시 현재 서울 투표율은 전국 투표율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격전지가 몰려있어 유권자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접전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광진과 양천, 동작, 송파 등이 모두 전국 평균 투표율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몰렸습니다. 개표는 전국 251곳의 개표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예년보다 개표에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소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개표 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계자와 취재진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초구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출구조사 결과 받아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부터 가보겠습니다. 먼저 원내 과반 의석을 넘어서 최대 178석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 더불어민주당에 황아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동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을 전후로 지도부와 후보들은 이곳에 모여서 개표 방송을 지켜봤는데요. 지금은 잠시 해산한 상태입니다.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무난히 원내 과반 의석을 넘을 걸로 예상이 되면서 분위기는 한층 고무됐습니다. 특히 178석까지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이곳 상황실에서 함께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과반을 크게 넘어서는 조사 결과에는 밝은 표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출구조사 결과는 조사일 뿐이라면서 선거 개표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접촉과 대화를 자제해달라고 안내해서 비교적 차분히 박수를 치면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네, 이번 총선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게 나왔잖아요. 민주당은 유리한 점이었다고 판단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무려 10%포인트나 높은 투표율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층의 표심이 많이 반영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겁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합동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네, 이번에는 반대 진영이 과반을 넘었다는 결과를 받아본 미래통합당 개표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안 기자, 미래통합당은 분위기가 좀 무겁겠어요. 출구조사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통합당 지도부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통합당이 지역구에서 100석에서 110석가량 얻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합당은 당초 최대 110석을 예측하긴 했지만 낮게 잡았던 수치였기 때문에 그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합 지역이 많은 만큼 개표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낀 채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 선거 캠프로 향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개표 상황실에 오지 않았고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미래통합당 비례정당이죠. 미래한국당 출구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국당의 출구조사 결과는 더불어시민당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초 20석을 전망한 것에 비하면 조금 낮아진 수치지만 최대 20석에서 적게는 10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역시 개표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통합당과 한국당 주요 관계자들은 상황실에 남아 개표 상황을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개표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다른 정당도 가보겠습니다. 바뀐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정당들인데 거대 정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취지가 무색해졌죠. 정의당 당사의 최수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정의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정의당 당사에 마련된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심상정 대표가 당선으로 나오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지만 인천 연수울 이정미 후보가 낙선으로 나오자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방수선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생당은 0석에서 4석, 정의당은 4석에서 8석, 국민의당은 2석에서 5석을 얻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출구조사대로라면 세 당 모두 원내교섭단체 의석수인 20석 확보에 실패한 겁니다. 가장 충격이 큰 곳은 민생당입니다. 기대를 걸었던 호남 지역구에서 민주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당 지지율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만든 3% 달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경기 고양갑에 출마한 심상정 대표만 당선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포함해 최대 8석까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례 후보만 했던 국민의당은 출구조사 결과 최대 5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최 기자가 말한 정당들 말고 그 외 정당들은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고요. 네, 다른 정당들은 상황이 더 좋지 않은데요. 정당 득표율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원내 진출에도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민중당과 친박신당, 우리공화당은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목표로 정당 투표에 주력했는데요. 정당 투표 출구조사 결과 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비례 의석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선거 상황실에서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이 시각 개표 상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지금부터 개표 진행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기장 통합당 정동만 후보가 58.2%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개표는 2.4% 진행됐네요. 인천 중구 강화 옹진입니다. 민주당의 조택상 후보가 48.3%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개표는 0.2% 진행됐습니다. 인천 연수을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네, 광주 북구 갑입니다. 민주당의 조우석 후보가 662표로 앞서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을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형석 후보가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입니다. 통합당의 이장욱 후보가 현재까지는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가 막 시작됐기 때문에 개표율이 2.1%입니다. 울산 동구는 통합당 권명호 후보가 지금 초반에 기선을 잡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입니다. 통합당의 서범수 후보가 1294표로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는 1.9% 진행됐습니다. 경기 수원 을은 통합당 정미경 후보가 1위, 민주당 백혜련 후보가 2위입니다. 경기 수원 병입니다. 통합당의 김용남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은 민주당 김태년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입니다. 민주당의 윤영찬 후보가 54.2%로 앞서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은 통합당 이필훈 후보가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1위고요. 강북구 후보는 2위입니다. 경기 부천 정입니다. 통합당의 안병도 후보가 현재까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동두천 연천은 통합당 김성원 후보가 1위, 민주당 서동욱 후보가 2위입니다. 경기 군포입니다. 통합당의 심규철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경 후보와 동률입니다. 개표는 1.2% 진행됐습니다. 경기 용인 갑은 통합당 정찬민 후보가 1위, 오세영 후보가 2위입니다. 경기 용인 병입니다. 통합당의 이상희 후보가 51.9%로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곳부터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안성은 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545표를 올리고 있고요. 이규민 후보가 412표를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갑입니다. 통합당의 박진호 후보가 43.9%, 김주영 후보는 43.2%입니다. 경기 김포을은 통합당 홍철호 후보가 1위, 박상혁 후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갑입니다. 통합당의 최영근 후보가 64.8%로 지금까지는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갑은 통합당 조업동 후보가 시작이 좋고요. 소병훈 후보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입니다. 통합당의 안기영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 가평은 통합당 최준식 후보가 1위, 이철희 후보의 민주당 이철희 후보가 2위입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입니다. 민주당의 정만호 후보가 52.9%로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개표는 0.2% 진행됐습니다. 네, 개표 초반 상황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은요, 통합당 이철규 후보가 54.2%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원 속초 인제 고성 양양입니다. 민주당의 이동기 후보가 50.6%, 이양수 후보는 45.4%입니다.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은요, 통합당 유상범 후보가 1위, 원경환 후보가 2위입니다. 충북 제천 단양입니다. 통합당의 엄태영 후보 53.4%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현재 1위는 통합당 박덕흠 후보입니다. 충북 증평 진천 음성입니다. 통합당의 경대수 후보 49.2%, 이모선 후보는 48.9%입니다. 네, 이번 충남입니다. 공주 부여 청양은요, 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충남 보령 서천입니다. 통합당의 김태흠 후보가 61.5%로 지금까지는 앞서고 있습니다. 초반 상황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은요, 통합당 성일종 후보가 1위입니다. 충남 논산 계룡 금산입니다. 민주당의 김종민 후보 48.1%, 박우석 후보는 47%입니다. 개표는 0.4%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개표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총선 최대 관심 지역 차례로 살펴봅니다. 제 옆에 각 지역 주요 후보와 출구조사 결과가 보이실 겁니다. 이 득표수가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 미니 대선으로 불렸던 서울 종로로 가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자, 이동훈 기자, 이 출구조사로는 이낙연 후보가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오네요. 네, 정치 1번지 종로의 선택은 출구조사 결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였습니다. 두 후보 모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당 선거 상황실에서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53%로 44.8%를 기록한 황교안 통합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표정은 엇갈렸는데요. 아직 개표는 시작되지 않아서 양 캠프 모두 개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승리한다면 차기 대권 가도에도 날개를 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총선을 승리로 이끌면서 당내 입지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대로 실제 선거에서도 패한다면 대권 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황 후보가 승리한다면 상황은 정반대가 됩니다. 여론조사 내내 끌려가다 막판에 대역전극을 펼칠 만큼 당내 입지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자 윤곽은 밤 10시가 넘어야 드러날 전망인데 이때쯤 두 후보 모두 선거 캠프를 찾아 지지자들에게 인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종로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 광진을로 가봅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민주당 후보와 서울시장 출신의 오세훈 통합당 후보가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출구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초박빙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윤수 기자, 자, 두 후보 모두 긴장하면서 개표 기다리고 있겠는데요. 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1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요. 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 사무실에는 캠프 관계자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고민정 후보 49.3%,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48.8%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방금 전 개표가 시작된 만큼 두 후보 모두 신중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민정, 오세훈 후보는 현 정부의 대통령의 입 출신과 서울시장 출신 야당 중진의 격돌로 관심이 쏠렸는데요. 최대 격전지로 꼽힌 만큼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도 혼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광진을이 포함된 광진구 투표율은 오후 5시 현재 67.4%로 서울 지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고민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보수진영 대표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두 후보는 당선 윤곽이 나오는 대로 캠프를 찾아 소감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진을에 있는 고민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직 판사 간 맞대결이 펼쳐진 서울 동작을입니다. 이수진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통합당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수진 후보 캠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선 기자, 이 초반 개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 동작을 선거구는 여당 신인과 야당 중진 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통합당 후보는 모두 여성 후보인데다 판사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는데요.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빼앗길 수 없는 전략지로 꼽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54%, 43.2%의 통합당 나경원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 사무실에 나와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뼉을 쳤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나 후보는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후보는 선거운동 막바지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나 후보는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한 이 후보에 대해 블랙리스트 판사가 아니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법개혁을 내세운 이 후보는 흑색 선전이라며 코로나19 전국에 귀까지 씻어야겠다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두 후보는 개표에서도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서울 송파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중진인 최재성 후보와 앵커 출신의 배현진 통합당 후보가 2018년 보궐선거에 이어 2년 만에 재대결을 펼쳤는데요. 자, 유주은 기자, 배현진 후보 캠프 사무실에 나가 있죠? 네, 이곳 배현진 후보 캠프에선 지지자들이 조용하게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선 출구조사 결과에서 배 후보가 10%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오자 박수를 치고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배현진, 최재성 두 후보 모두 선거사무소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윤곽이 잡히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야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후보는 지난 2018년 송파을 보궐선거에서 이미 한 차례 맞붙었는데요. 당시엔 최 후보가 과반의 득표율로 배 후보를 꺾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여론조사에선 줄곧 오차범위 접전을 벌였습니다. 5선을 노리는 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립니다.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적임자임을 부각했는데요. 이에 맞선 앵커 출신의 배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서의 참신함을 내세우며 정권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보궐선거 이후 이 지역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유권자가 2만 명이나 늘었는데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의 종부세 문제 해결 방안을 비롯해 두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을 배현진 선거사무소에서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개표가 속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상황실에서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성북을입니다. 민주당의 기동민 후보 55.7%로 현재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표는 0.8% 진행됐습니다. 서울 구로을은 민주당 윤건영 후보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제 막 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 금천입니다. 통합당의 강성만 후보 44.9%, 민주당의 최기상 후보는 41.6%입니다. 충북 제천 단양은 통합당 엄태영 후보가 56.8%로 1위입니다. 충북 고은 옥천 영동 괴산입니다. 통합당의 박덕흠 후보가 55.7%로 지금까지는 앞서고 있습니다. 충북 증평 진천 음성은 개표가 5.9% 진행이 됐네요. 이모선 후보가 50.6%로 앞서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통합당의 정진석 후보 48.6%,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 46.4%입니다. 충남 보령 서천은 통합당 김태흠 후보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입니다. 통합당의 성일종 후보가 30표 차이로 현재까지는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는 0.7% 진행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남 논산, 계룡, 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우석 후보가 51.6% 1위입니다. 충남 홍성 예산입니다. 통합당의 홍문표 후보가 52.9%로 지금까지는 앞서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은 민주당 신영대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55.7% 득표했습니다. 전북 정읍 고창입니다. 민주당의 윤준병 후보가 67.1%로 현재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는 4.4% 진행됐습니다.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은 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1위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 부안입니다.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 64.6%로 1위입니다.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장수는 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65.0% 득표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입니다. 민주당의 소병철 후보 61.6%로 현재 1위입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입니다. 개표 3.3%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서동용 후보가 71.1% 득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남 나주 화순입니다. 민주당의 신정훈 후보가 80.7%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네, 개표가 13% 진행된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입니다. 민주당 이계호 후보가 84.7% 크게 앞서 있습니다.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입니다. 민주당의 김승남 후보 60.1%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 완도, 진도는요, 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67.6%로 초반에 기선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전남 영암, 무안, 신안입니다. 민주당의 서삼석 후보 5천여 표 차이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북으로 가겠습니다. 포항 북부는요, 통합당 김정재 후보가 71.2%로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 남구 울릉입니다. 통합당의 김병욱 후보 61.5%로 현재 허대만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는 통합당 김석기 후보가 초반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53.8%입니다. 경북 안동 예천입니다. 현재 개표는 1.4% 진행됐고요. 통합당의 김형동 후보 70.2%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도 통합당 박형수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65.2%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 청도입니다. 개표는 9% 진행됐고요. 통합당의 이만희 후보 72.8%로 1위입니다. 경북 상주, 문경 개표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이미자 후보가 68% 득표하고 있습니다.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영덕입니다. 개표는 약 7% 진행됐고요. 통합당의 김희국 후보 81.3%로 1위입니다. 네, 이 시각 1, 2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수원을 개표 9.1% 진행됐는데요. 민주당 백혜련 후보가 1위, 통합당 정미경 후보가 2위입니다. 네, 이어서 수원병입니다. 통합당의 김용남 후보 48.1%, 민주당의 김용진 후보 47.3%입니다. 경기 수원정 현재 1위, 민주당 박광훈 후보입니다. 성남 수정입니다. 민주당의 김태년 후보 56.8%, 염호봉 후보 38.2%입니다. 경기 성남 중원은 민주당 윤영찬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개표는 4.7%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경기 의정부 갑입니다. 민주당의 오영환 후보 48.1%, 통합당의 강세청 후보 40.2%입니다. 경기 안양 만안 초반 민주당 강득구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이제 막 개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표차는 2표밖에 나지 않네요. 경기 부천 을입니다. 민주당의 서훈 후보 50.9%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국 관심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18석에 걸린 부산은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승부처입니다. 특히 부산 선거 사령탑끼리 맞붙은 부산 진갑은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선 미래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연결합니다. 배영진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 서병수 후보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공개된 출구조사에서 서병수 후보가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오자 캠프에서는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출구조사에서 김영춘 후보가 43.5%, 서병수 후보가 49.6%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접전 양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개표 초반인데다 출구조사에서도 경합을 벌이고 있어 실제 결과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투표 전 10번 넘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엎치락 뒤치락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통합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정근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 두 후보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진갑은 양당의 부산 선거를 진두지휘한 사령탑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삼선 의원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사선 의원 출신으로 부산시장까지 지낸 서병수 통합당 후보가 맞붙어 거물 대 거물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후보가 이기든 정치적 체급은 올라가게 됩니다. 김영춘 후보는 지역주의를 극복했다는 상징성과 행정 경험을 발판으로 대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서병수 후보는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재도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간 서병수 후보 캠프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번엔 대구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5선을 놓고 맞대결을 펼친 대구 수성갑은 투표율이 무려 70%를 넘었습니다. 주호영 후보 선거사무실에 배유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배 기자, 두 후보 출구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대구도 조금 전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선거 기간 동안 인물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37.8%, 통합당 주호영 후보는 61.2%를 각각 얻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두 후보는 모두 현역 4선 의원으로 5선에 도전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도전을 언급하며 인물론을 내세웠습니다. 김 후보는 대구 경북 25석이 또다시 한 가지 색깔로 도배되면 안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을 지낸 주호영 후보,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대선 도전도 언급하면서 김 후보의 인물론에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주 후보는 투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수성갑 선거구는 4년 전 민주당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승리한 곳인데요. 김부겸 후보는 지역구 수성을, 주호영 후보는 통합당의 탈환을 두고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는 서구울에서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여성 임원 출신이죠. 양향자 후보가 7선을 노리는 천정배 후보와 맞붙었는데 출구조사에선 양향자 후보가 3배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국진 기자 연결합니다. 자, 공 기자, 뒤에 양향자 후보가 보이네요. 네네네.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양향자 후보 선거사무소에선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73.8%의 득표율로 7선에 도전하는 민생당 천정배 후보를 크게 앞선 건데요. 천 후보와 맞붙어 고배를 마신 2016년 총선 이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 후보는 유능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잘 대처했다는 유권자들의 평가이자 여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같은 시각 천정배 후보 선거사무소는 심통한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양측 모두 개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 기자 뒤에도 보이는 양향자 후보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양향자 후보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인물인데요. 문재인 퀴즈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양 후보는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임원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이번 총선에선 광주의 삼성전자와 삼성 SDI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맞선 천 후보는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현 상황에선 사실상 7선이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선거 상황실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 유강진입니다.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개표 방송에 반가운 인물 모셨습니다. 도시여부의 목소리 유강진 성우시네요. 네, 제가요, 방송 경력이 좀 오래됐어요. 올해로 56년 차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선거 방송은 오늘이 데뷔 무대입니다. 오늘은 도시여부 대신에 민심어부를 만나서 전국의 진짜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베테랑이시니까요. 잘 해주실 겁니다. 바로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각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중구 영도에 왔습니다. 네, 통합당의 황보승희 후보가 53.7%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 서구 동구입니다. 통합당의 안병길 후보 52.4%, 민주당의 이재강 후보 46.1%입니다. 부산진 갑입니다. 통합당의 서병수 후보가 55.2%로 현재까지는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산진 을로 왔습니다. 통합당의 이현승 후보 59.7%로 현재까지 앞서고 있네요. 부산 북구 강서을은 어떨까요? 네, 통합당의 김도욱 후보는 70.6%입니다. 현재 1위입니다. 부산 해운대 갑입니다. 통합당의 하태경 후보가 60.6%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입니다. 개표는 0.7%만 진행됐고요. 통합당의 백종원 후보가 63.3%로 현재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은 어떨까요? 네, 통합당의 정동만 후보가 63.2%로 지금까지 앞서고 있네요. 경남 창원 성산으로 왔습니다. 통합당의 강기훈 후보가 62.9%로 현재까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 마산 합포입니다. 네, 통합당의 최형도 후보가 231표 차이로 현재까지 앞서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 마산 회원입니다. 네, 통합당의 윤한홍 후보가 900표 조금 넘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남 진주 갑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개표가 0.6%만 진행됐고요. 통합당의 박대출 후보가 70.4%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 고성은 어떨까요? 네, 통합당의 정점식 후보가 66.9%로 앞서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 남해 하동이군요. 네, 여기는 개표가 15%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통합당의 하영재 후보가 59.4%로 1위입니다.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입니다. 통합당의 조혜진 후보가 71.1%로 현재 1위입니다. 경남 거제입니다. 네, 1위는 통합당의 서일준 후보입니다. 66.6%입니다. 이번엔 경남 양산 갑이군요. 네, 역시 통합당입니다. 윤영석 후보가 64.6%로 1위입니다. 경남 양산 을입니다. 네, 이곳은 아직 개표가 0.1%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가 75.3%로 현재 1위입니다. 이번엔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군요. 네, 이곳은 겨우 두 후보 간의 표 차이가 40표입니다. 제주로 왔습니다. 제주 갑입니다. 네, 민주당의 송재호 후보 44.4%, 통합당의 장성철 후보 39.1%입니다. 제주 을입니다. 민주당의 오영훈 후보 50.9%, 통합당의 부상일 후보 45.6%입니다. 제주 서귀포는 어떨까요? 네, 민주당의 위성곤 후보가 58.2%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강원도 원주 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관심 지역구죠. 이 친노무현 대 친이명박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박정하 통합당 후보가 접전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강경모 기자, 원주는 보수세가 강한 곳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정하 미래통합당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광재 후보가 46.3%, 박정하 후보가 43.2%로 오찬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인지도가 높은 이광재 후보가 앞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박정하 후보가 상당히 따라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 오른팔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보좌관 출신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재선 의원, 강원지사까지 지낸 이광재 후보는 큰 인물론을 내세웠습니다.
미스터 강원을 자처하며 강원 출신 대권 주자이자 지역 발전을 끌어낸 힘을 가진 후보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박정화 후보는 원주 출신 지역 일꾼으로 깨끗한 정치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상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력을 파고들며 구태 정치와 결별을 호소한 겁니다. 실제로 이광재 후보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연말 사면 복권돼 9년 만에 정치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현재 강원 원주갑 개표가 막 시작됐는데요. 당선 윤곽은 밤 11시가 지나서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이번엔 충청 지역의 최대 접전지로 꼽히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이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4년 전 서륙을 노리는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수성에 나선 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정진석 후보 캠프에 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태형 기자, 출구조사에선 정 후보가 우세하다고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출구조사하지만 미래통합당 정진성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자 이곳 정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환호성을 내지르며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캠프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해하면서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박수현 후보는 42.9%, 통합당 정진석 후보는 52.5%를 각각 얻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는 개표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 지역구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사선 현역 의원의 통합당 정진석 후보가 맞붙어 일찌감치 충청권 대표 격전지로 꼽혔습니다. 두 후보는 4년 전에도 맞붙었는데 지난 20대 총선 때는 정 후보가 득표율 3.17%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두 후보는 선거 초반부터 서로 인물론을 앞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박 후보는 힘있고 참신한 인물이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했고 정 후보는 5선에 성공해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며 충청 대표 인물론을 내세웠습니다. 4년 만에 전현직 의원 리턴 매치 결과는 자정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충청권은 민주당 우세 속에 격전지 결과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28곳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은 14곳, 통합당은 6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고 충남 아산갑 등 8곳은 접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공주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저와 여랑야랑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 부장 그리고 정치부 박소윤 차장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부장. 네, 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 초반이라 이 출구조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 방송사 3사 모두 조금 수치는 다르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과 함께하면 과반석 넘고 범진보 정당들이 합치면 180석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일단 나왔어요. 예, 최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치를 보면 민주당이 민주당 단독으로만 다시 해서 지역구로만 최대 153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158석까지입니다. 거기다가 비례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78석까지 갈 수 있다. 여기에 정의당 그리고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183석까지도 185석까지도 볼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범진보 180석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가능하다. 이런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합지가 무려 수도권 40곳을 포함해서 72곳입니다. 따라서 이 경합지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난 4년 전 총선만 하더라도 누구도 가반하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3당이 협치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출발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범진보 쪽에 국정의 힘이 확실히 실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경합지가 있기 때문에 개표 결과 끝까지 봐야겠네요. 저희가 박수윤 기자, 양당 구도라는 걸 예측은 했지만 이 출구조사 결과만 봐도 양당 구도 너무 뚜렷하고 그 외 정당들의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앞으로 국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각 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선거에 도입이 됐죠. 그래서 정의당이 가장 혜택을 볼 것이다라는 예측도 초반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니까 이 거대 양당들이 만든 비례정당들이 각각 한 20석 가까이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고 정의당은 5석에서 6석, 그러니까 현재 의석을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됐다, 이런 네.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3의 정당이 어딘가요? 바로 민생당이 제3정당입니다. 네. 이 민생당이 제3정당인데 막상 출구조사 결과를 열어보니까 지금은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민생당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후보, 천정배 후보, 그리고 정동영 후보와 같이 아주 중진 의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그렇게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당 구도가 더 뚜렷해질 수 있다. 21대는 그런 전망인 것 같아요. 네, 또 달라진 것이 아까 저와 이재명 부장이 함께 이 출구조사 결과를 봤는데 참 그 색깔이라고 할까요? 이 파란색과 핑크색. 예. 지난 20대 총선 때는 이 지역주의가 좀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지역별 색깔이 또 다시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이번 총선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TK에서 민주당도 2석을 얻고 그리고 네. 호남에서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도 2석을 얻어서 나름 지역색이 옅어지고 그리고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물론 지금까지는 아직 출구조사 결과지만 굉장히 색깔이 다시 서쪽은 말씀하신 파란색 그리고 동쪽은 다시 핑크색으로 굉장히 뚜렷해지는 다시 얘기해서 지역색이 다시 구분이 명확해지는 그런 구도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다시 해서 어떤 얘기냐면 탄핵 정국 이후에 정치가 굉장히 더 극단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고 이건 2년 뒤에 대선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균형추 역할을 했던 충청도 그리고 인천에서 균형추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런 쪽도 좀 이렇게 표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대선까지 정당들이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어떻습니까? 이쪽도 사실 관심이 컸어요. 맞습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18석 중에서 6석을 민주당이 할 정도로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한 거죠. 선전했었죠. 그리고 네. 지난 지방선거 때는 거의 민주당이 싹쓸이할 정도로 또 PK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 통합당이 대부분을 이기는 지금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영남에서 현 정부가 사실상 보면 영남 출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남 정서가 굉장히 과거로 약간 회귀한 듯한 이런 느낌도 좀 받은 대목입니다. 네, 박소연 처장.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또 관심이 이제 총선이 끝난 후 대선 아니겠습니까? 대선 주자의 그 성적보다 아주 격변이 일어나겠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대선 주자들 중에 통합당의 후보로서 가장 관심을 받은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황교안 후보입니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통합당에서 종로의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으면서 정권 시판론이 통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마 경합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막상 출구조사 뚜껑을 열어보니까 황교안 후보가 크게 밀리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당시 통합당 인사였죠. 바로 홍준표 대선 후보였던 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이 통합당 후보에게 좀 밀리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민주당에 봐야 할 대선 후보들도 있습니다. 바로 김부겸 후보, 대구에서 뿌리를 내렸던 김부겸 후보, 그리고 당에서 네. 부산 경남을 잡아라라고 급파를 했던 김두관 후보 등도 지금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과에 따라서 대선 가도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부장.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선 후보들은 만약에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상당히 대선에 타격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직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선거가 반드시 정치적 명운을 끝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황교안 대표도 종로 선거를 하면서 작게는 저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사실 이번 총선에서의 결과는 대선까지 가는 가도에서 어떻게 보면 지름길을 가느냐 아니면 굉장히 가시밭길을 가느냐 그걸 결정하는 중대 선거였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향후 양당의 대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부장과 박소연 차장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투표를 못할 뻔했던 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도 소중한 한 표를 오늘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미리 투표를 신청한 13,000여 명이 잠시 집에서 나와서 투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소식 보시죠. 대구에서 그 가해동 투표소까지 도보로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자가격리자 투표 전담 요원이 동선과 도착 시간을 미리 확인합니다.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들은
오후 5시 20분부터 격리가 일시 해제돼 투표소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해야만 투표할 수 있었는데 일반인들의 투표가 끝날 때까지 대기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의 투표는 이렇게 투표소 한켠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졌습니다. 또 일반인들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의 동선과 최대한 분리시켰고 격리자 간 감염 가능성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분이 투표가 완료되면은 전에 투표하신 분이 사용하신 분 모두 소독을 하고 다시 두 번째 투표자가 이렇게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은 1대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자가격리자들과 동행시키거나 자가격리 앱을 통해 투표소 이외 다른 장소에 가는지 확인했습니다. 전국 자가격리자 5만 9천여 명 중 1만 3천 명, 22%가량이 자치단체에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특히 해외 입국자가 많은 수도권의 자가격리자들이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의 투표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됐습니다. 투표를 마친 자가격리자들은 오후 7시까지 집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투표소 사정에 따라 시간을 늦춰주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자가격리자가 투표소 말고 다른 곳을 방문한 경우 격리 이탈로 보고 경찰에 신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오늘 전국 각지 투표소 주변에선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투표용지를 찢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고 엉뚱한 투표소를 찾아와 소동을 피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경찰 순찰차가 멈추더니 경찰관들이 내려 투표소 건물로 들어갑니다. 10여 분 뒤 투표소에서 남성 한 명이 경찰과 함께 나와 순찰차에 올라탑니다. 이 남성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가져가려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한 40대 남성. 투표소에서 체포된 남성은 기표를 잘 못해서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놓고 가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찢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냥 들고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서에 돈을 청할 수밖에 없었고. 서울 성북구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남성은 엉뚱한 투표소에 찾아와 투표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난동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우리는 안에서 자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하도 그걸 아니기 때문에 나 성공 못하게 하는 거야. 술 먹고. 확인 결과 이 남성이 가야 하는 투표소는 주민센터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최고 징역 10년, 투표소 소란 행위는 최고 징역 2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도 술에 취해 투표를 대기하는 시민들에게 술을 권하는 등 소란을 피운 남성이 파출소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이 시각 1, 2위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14.6% 진행된 인천, 중구, 강화, 옹진입니다. 통합당 배준영 후보가 1위, 민주당 조택상 후보가 2위입니다. 네, 인천 동구 미추홀 갑입니다. 민주당의 허종식 후보가 47.7%, 전일경 후보는 44.2%입니다. 계속해서 인천입니다. 동구 미추홀 을 무소속의 윤상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 1.1% 진행됐네요. 연수 갑입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가 52.3%를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 을은 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43%, 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40.2%, 1, 2위입니다. 네, 개표가 12.2% 진행된 남동 갑입니다. 민주당의 맹성규 후보가 50.2%, 통합당의 유정복 후보가 48.3%입니다. 인천 남동 을은 통합당의 이원복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윤관석 후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입니다. 통합당의 이장호 후보가 52.1%로 현재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는 통합당 이은권 후보가 53%를 득표하고 있고 민주당 황운하 후보가 45.6% 득표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 갑입니다. 통합당의 이영규 후보가 53.7%로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을 현재 1위 민주당 박범계 후보, 통합당 양홍규 후보는 2위입니다. 대전 유성갑입니다. 민주당의 조승래 후보가 57.7%로 장동혁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을은 민주당의 이상민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는 2.2% 진행됐습니다. 대덕입니다. 통합당의 정용기 후보가 49.7%, 박영순 후보는 46.1%입니다.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중구 통합당 박성민 후보가 67.8% 1위, 민주당 임동호 후보가 2위입니다. 울산 동구입니다. 개표가 16.6% 진행됐고요. 통합당의 권명호 후보가 42%, 이어서 김종훈 후보입니다. 울산 북구 역시 통합당 박대동 후보가 1위입니다. 민주당 이상원 후보가 뒤를 쫓고 있습니다. 네, 울산 울주구는 개표가 17% 진행됐습니다. 통합당의 서범수 후보가 59.3%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개표 상황 계속 보시면서 이재명 부장과 좀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투표율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최근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네. 만약에 이 출구조사가 맞다면요. 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정말 획득을 한다면 이 투표율 높은 게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였을까요? 예, 투표율이 66% 나왔죠. 사실 2000년대 2.5 총선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를 나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측은 아마도 우리가 흔히 샤이보스라고 하죠.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았던 보수층이 많이 나와서 다시 얘기해서 견제 심리가 작동을 해서 투표율이 올라간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구조사 결과와 달리 최초 예측은 투표율이 높다 보면 보수당에, 통합당에도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네. 출구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두 가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지금 통합당에서 선거 구조 자체를 선거 구도를 경제 심판으로 들고 나왔었죠. 그래서 네. 김종인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국을 구할 것이냐, 경제를 구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마도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이제 장기화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오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도 오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경제 심판을 덮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제 고령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고령층이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사전 투표를 하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2014년 이후에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되고 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고 그것이 투표를 올리는 데 영향을 미친 거지 꼭 특정 층에서 많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서울 개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격전지가 지금 70곳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박소연 차장. 자, 오늘 마지막까지 저희가 꼭 챙겨봐야 할 초격전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네. 가장 접전을 벌인 그러니까 소수점 차이를 벌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광진을과 그리고 네. 중성동을입니다. 네. 이 두 곳이 굉장히 접전인데요.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맞붙은 곳이죠. 광진을은 특히 원래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입니다. 네.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내리 우선을 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수성을 해야 되는 지역 중에 네. 하나였지만 이 오세훈 후보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네.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굉장히 접전지로 꼽히는 지역이 됐습니다. 출구조사에도 아주 접전이었어요. 두 후보 네. 소수점 차이밖에 안 보였죠. 네. 그래서 서울 동작을도 있고 송파을도 있고 그래서 네. 의뢰 전쟁이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 거기가 지금 계속 관심이에요. 네. 저희가 오늘 1시까지 계속 챙겨드려야겠네요. 네, 끝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분은 4부에 또 저희와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요. 이 개표 상황 계속 잘 지켜보시면서 분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거 지금 개표 상황 계속 한번 좀 볼까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수원을로 지금 가볼까요? 네. 민주당 후보 백혜련 후보 57%로 통합당 정미경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율 19.1%네요.
네, 통합당의 김용남 후보가 771표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 26.7%입니다. 네, 개표 상황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밑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민주당 김민철 후보가 의정부 을에서 앞서고 있네요. 네, 경기 수원 을 다시 나왔는데요. 백기련 민주당 후보가 57.0%로 정미경 후보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네, 경기 수원 병입니다. 김용남 통합당 후보가 49.2%로 700표밖에 차이가 나진 않고 있네요. 개표율 26.7% 진행 중입니다. 초접전입니다. 네, 경기 수원 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후보가 50.8%로 앞서고 있습니다. 표차는 267표 정도입니다. 아직은 개표가 2.5% 정도입니다. 네, 경기 수원부입니다. 개표율 3.1% 초반인데 박재순 통합당 후보와 김진표 민주당 후보 129표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경기 성남 수정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후보가 57.3%로 통합당 염호봉 후보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16.8%입니다. 경기 성남 중원 개표율 13.2%입니다. 민주당 윤영찬 후보가 50%로 신상진 후보에게 700표 차 앞서 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통합당 김은혜 후보가 55.2%로 민주당 김병관 후보보다 약 600표 넘게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율은 3.9%입니다. 네, 경기 의정부 갑으로 가볼까요? 민주당 오영환 후보가 48%로 600표 차 강세창 후보에게 앞서 있습니다. 개표율 8.5%, 아직 초반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아직은 개표 초반입니다. 워낙 뒤집히는 경우도 많아서요. 이제부터 출구조사는 잊으시고 저희 채널A가 계속 전해드릴 진짜선택 2020 개표 방송과 함께해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는 김진, 조수빈 앵커가 진행하는 진짜선택 2020 3부가 시작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 4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